AI 시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연기,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 딱 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네, 한 딱 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뭐랄까요.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정말 날이 더워서. 아니 어마어마해요. 아니 여기 저희 소개를 안 했어요. 소개를 안 했어요? 너무 흥분돼서 내가 지금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김박수입니다. 오공입니다. 네, 정담환입니다. 네, 잘들 계셨죠? 아, 네, 덕분에. 아니 지금 온도가 지금 35도, 40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물화통이 터져서. 전화가 틀어졌어. 왜 아무도 안 듣고 있냐. 아. 소문 내주시고. 고요 속의 외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제 저번 세션에서 우리가 좀 우울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안드레 케파티 우리 형님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앉아서 생각해 보면 직업 없어진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직업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사람 잘린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른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럼 해칭은 어떻게 할 거냐? 해칭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내가 회사가 잘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많으면 뭐 잘리면 뭐 오케이. 그 돈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투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팟캐스트에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투자에 강한 나라인데 제2의 외화벌이. 제가 이렇게 숫자를 모르는데 진짜 해외 투자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자가 IMF를 안 온다는 이유가 성악개미들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지금 해외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저는 투자를 3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보고 싶어요. 항상 3가지죠. 진짜. 여러분 이제 3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주식과 퇴직연금과 그리고 비상장. 요 3가지 한번 나눠서 보고 싶어요. 투자 부동산은 얘기해. 우리 여기 부동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셋 중에서. 그쵸. 그죠? 나 부동산 완전 꽝. 서울에 집 있잖아. 왜 서울에 집 그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우공 선생님은 하여튼 통일 바라보고 그랬잖아 지금.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할 거야. 지금 통일만 지금 20년 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서울보다 개성공단 가는 게 빨라. 그런 거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 시작을 사실 퇴직연금이에요. 사실 제가 정대반님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 연초에 뭐였냐면 퇴직연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넓은 퇴직연금 너무 많고 심각하게 우리가 퇴직해서 우리 동료들이 혹은 우리 선배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퇴직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제가 전 직장에서 같이 있었던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통장에 1,500만 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네. 그러니까 그게 또 2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2년 동안 그 돈을 왜 갖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형이 아니 왜 저번에 했을 때 뭐 집 팔가지고 돈이 다 남았었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은행의 이주율 1%도 안 되는 거에 2년 동안 1,500만 원 나왔다니까. 그런데 그한테 형 검찰에 조사받는다고 그러면 그 직무유기다 가장으로서 이해했었는데 또 뭘 얘기하냐면 형 나 물어볼 게 있는데 퇴직연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뭐야? 됐어 그만해 이런 거죠. 그분 그냥 여유가 있는 분 아니야 혹시? 1,500만이 통장에 있는데 모를 수가 있나? 아니야 그거를 왜 그러는 거냐면 돈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애가 셋이고 정말로 돈이 엄청 들어가서 알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돈이 막 많지 않아. 그냥 월급쟁이야. 그건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얘기할 때는 퇴직연금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퇴직연금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DB, DC의 차이도 모르고 무슨 DC로 갖고 있는데 그냥 머니마켓 펀드에 갖다 놓고 있고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하는데 전 시작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우선 돌아가면서 현재 퇴직연금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은 저는 또 우리 이런 거 해박한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우공 선생님. 나는 전혀 해박하지 않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혀 해박하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전혀 해박하지 않고 그 수익률도 두 분에 비하면 엄청 낮고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개인이 퇴직연금이 됐던 개인연금이 됐던 부를 수 있는 맥스 금액을 항상 봐요. 그게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 명의로도 얼마 이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투자를 하려면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자. 그것도 수익이 있으면은 상당히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철학인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퇴직연금이나 우리 개인연금 계좌가 두 개가 있는데, 수익률이 엄청 좋지가 않아요. 다행히 접근한 것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적금한 것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엄청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철학이 없어요. 자꾸 그런 얘기도 좀 두 번 듣고 싶은 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엄청 중구난방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중구난방이야. 그냥 저거 좋다고 하면 저것도 좀 사볼까?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사볼까? 근데 파란색은 없어. 근데 쭉 합쳐보면 또 엄청 높지도 않아. 그런 게 있고, 저 이제 회사에 어떤 분이 퀀트 투자를 좀 해봐야 된다. 너무 해보고 싶어.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분한테도 그분이 생각하는 퀀트 투자 방식을 좀 배웠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은 이제 매월 지표들을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고용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세계의 뭐 핵심적인 뭐 주식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이거들 등락률이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걸 봐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매달 바꿔주는 걸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하다가 또 일에 바빠가지고 그렇죠. 또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대만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집중을 못하고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연금이에요. 되게 중요한데 회사 일은 이렇게 해야 되나? 챙겨야 되나? 전화해서 얘기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가 간과를 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퇴직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가더라도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래야지 여러분이 파이어가 됐던 경제적인 자유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직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 회사를 가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비를 시켜줄 수 있는 회사. 우리가 항상 회사는 학교고 최고의 복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세션에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직을 했었을 때 이 회사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경제적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그 결정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경제 기반이라는 걸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퇴직연금을 눈을 언제 떴냐면 지금 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직을 하면 우리나라는 IRP 계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ETF나 숫자를 많이 했고 처음에 사실 좀 실패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 왜냐면 하다 보니까 ETF도 사실 잡주 ETF도 있거든. 좀 승부수 띄우는 애들 이런 거죠. 제가 완전히 그때 제가 한때 중국에 약간 빠져가지고 완전 아작날 때도 있었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 생각하는 퇴직연금의 철학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그럼 세 가지로 할게요. 왜냐면 두 가지를 왜 했냐면 첫 번째를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세제 혜택. 그래서 저는 무조건 퇴직연금 900만 원 아니라 1,800만 원 다 넣고 시작해요. 그래, 나랑 똑같아. 무조건 다 넣어요. 근데 그 1번이 2번으로 연결되는 거. 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치거든요. 여기 저는 단타를 안 해요. 참고로 저는 퇴직연금을 지난 3년 동안 트레이딩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 안 했어요. 근데 철학의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무조건 미국에 베팅을 해요. 이 세 가지. 요즘엔 배 아프겠네. 이제 베팅을 해요. 무조건 베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하나가 더 저는 제가 기대하는 수익이 크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 대비해서 3에서 5% 사면 장대예요. 나는. 그거 엄청 잘하는 거지. 사면 장대예요. 그래서 제 평균 지난 수익률이 한 9% 나오거든요. 지금 9%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는 진짜 단출해요. 되게 단출해요. S&P 500,
ETF, 그리고 타이거, 이거 상품명 얘기 돼요? 우리 뭐 유사, 뭐 그런 거 상관없는 거죠? 혼자 잡혀가. 그 탑10 테이크 있잖아요. 네. 컨셉 왜 그렇게 잡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퇴직연금에 컨셉 죽여. 그 컨셉 내 거야. 자꾸 그 컨셉 잡지 마. 저는 탑10, 빅테크, 10개 들어가 있는 거. 아마존, 메타, 애플, 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최근에 저는, 미국은 사실 빅테크보다 더 우량하는 저는 섹터가 사실 금융이에요. 저는 미국을 지탱하는 사실 빅테크도 아니라 생각해요. 금융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쵸. 금융이 없으면 빅테크는 이겨낼 수가 없어. 혹시 조달이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 이제 서로 짱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단기 채권.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디다 놓지 채권이에요? 달러? 달러는 어차피 이제 S&P에 달러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한국 자산, 원화 자산으로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냥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근데 사실은 최근에 현금을 이제 좀 불입을 더 했는데 손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최초로 제가 코스피? 최초로 코스피에 손을 넣었어요. 오. 코스피가 한국이 PBR이 이제 1배 됐잖아요. 네. 나 몰랐는데 글로벌 평균 PBR이 뭐 2 정도, 2가 넘었던 것 같은데 2점 몇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 정말 저평가된 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정권에서도 뭐 5천 시대 연다고 하니까 최소 3,500, 4,0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예, 그래서 코스피를 처음으로 당기기 시작해서 제 철학이 약간 좀 훼손되는 그래서 미국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대만 리포트 궁금해요? 저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자. 저는 이제 비상장에서 이미 좀 촉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좀 승부를 좀 세게 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어려웠고 장기 투자는 그 RSU라는 걸 통해서 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퇴직연금은 제가 약간 아주 단타는 아니고 한 해를 보통 사이클로 삼아서 한 해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해외에서 보내고 2020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손도 안 대고 그냥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를 그냥 디폴트 상품에 넣어서 제일 이제 수익률 낮은 거 그걸로 하다가 언제 눈을 떴냐면은 제가 고객사로 일본에 있는 어느 회사를 만났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일본인?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이 사람들이 뭘 하라도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아, 그 회사를 투자를 했네? 그 회사를 직접 투자는 못하고 이제 우리 퇴직연금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본 펀드에 들어갔어요. 니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 전체. 니케이는 아니고 여기는 직접 투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프락시로 하는 간접 투자를 하는 거지. 굉장히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하나에 몰빵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제조업에 들어가는 뮤추얼 펀드에 몰빵을 했죠. 이해했어요. 네. 펀드를 매매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으로 개별 종목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몰빵을 했는데 그에 되게 재미를 많이 봤어요. 한 20%, 25% 정도를 벌었거든요. 몰빵을 해서. 그래 저는 약간 정성적인 거죠. 눈빛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정주영이야? 근데 그게 그때 때마침 들었던 그 3%인가? 거기서 일본이 다뤄줬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한국, 중국과 가격 경쟁되는 사업들은 이미 다 고사돼서 죽은 거야. 땡큐네. 근데 지금 살아남은 회사들은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그 직원들의 마인드도 글로벌을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저도 깜짝 놀랐었고 실제로 그 재미를 봤는데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우상향에서 좀 이 상승폭이 좀 꺾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바로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ETF로 몰빵을 해서 거기서 지금 한 35% 정도? 네. 정도. 와, 퇴직연금 몰빵 전략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방송을 타면 안 될 것 같은가?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그런 건데. 사실 근데 권장은 못 드려요.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약간 뭐랄까
스스로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는 피터 린치가 아닌가 이게. 피터 린치 내가 보고 접해보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그 업을 알고 잘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봐서 투자한다. 내가 아는 걸 투자한다라는 측면에서 맞게 투자한다 아닌가 싶기는 하는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아까 우공 선생님께서 일이 바빠서 투자 잘 못한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투자 철학을 만들고 그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베팅을 앞으로 저는 뭐 미국이 휘청휘청 거린다고 저는 미국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지금 헤게모니를 워낙 갖고 있고 AI 기득권도 갖고 있어서 저는 베팅을 미국에 했고 그 미국에서 특히나 저는 이제 탑10 기업들에 대한 빅테크, 소위 AI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베팅을 했는데 또 거기만 하게 좀 후달리기 때문에 S&P 500을 해칭을 한 거고 근데 어제 70%만 ETF가 되고 30% 채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기 채권을 샀던 이 포트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숫자가 뭐냐면 2015년부터 25년까지 매달 30만 원씩 그냥 불입을 하잖아요. 뭐 시점을 이제 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총 수익률이 140%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9%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프락신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규정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땡큐예요. 이 정도면. 퇴직연금 이 정도면 완전 땡큐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들으신 거냐 사실 저는 이제 AI 베팅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베팅하게 된 거고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 투자를 결정하고 지금 20, 30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퇴직연금 빨리 가입하셔라. 그리고 세제 혜택을 얻으셔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명확하게 가는데 나의 성격에 맞는 게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죠? 그게 몰빵의 성격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건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공 선생님처럼 저 건드려요. 여기도 안 건드리지. 아 내가 안 건드리구나. 저는 한 번 사고 안 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퀀트 하시는 우공 선생님 퀀트 선생을 바꿔 이러는 내가 안 한다니까. 나는 하려고 배웠잖아. 했는데 지금 딱 두 달 돌리고 지금 그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시장이 뭔가 흔들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넣었던 돈을 전부 다 채권에다가 따박따박 쌓아놓은 지가 한 4개월 됐어요. 그래도 뭐 달에 뭐 0.5% 나올 테니까 그걸 땡큐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퇴직연금은 반드시 하고 본인의 성격에 맞춰서 퇴직연금을 잘 굴려야지. 그렇죠. 그래도 미래를 준비를 전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부에서 그래도 만들어준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제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지만 적어도 해외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퇴직연금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이제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뭐 401k 또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RSP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100% 해주거든요. 그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연봉 1억인데 3천만 원을 퇴직연금에 넣으면은 내 연봉을 7천만 원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계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연해주는 거죠. 미래로. 그런 제도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한도를 꽉꽉 채워서 넣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그 나라들도 다 있지만 크게 우리나라처럼 뭐 국민연금으로 뭐 들거나 일어나지 않는 게 이미 그런 퇴직연금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화끈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세 가지에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병이야, 병. 병이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노령화로 갔을 때 퇴직연금이 빵빵해야지 우리가 늙잖아요. 우리가 돈을 쓸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돈을 쓰면 매수 시장에 받쳐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국 퇴직연금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 코스피 시장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정확해요. 바꿀 수 있지만. 정확합니다. 그게 사실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는 게 호주예요. 호주가 그 슈퍼라 그러거든요. 슈퍼 애니메이션이라고 그게 퇴직연금인데 슈퍼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의 국장은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냐면은 국장에 그렇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이제 보는 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약간 어떤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렇지, 리스크, 거버넌스가 바뀌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지금 내 퇴직연금이 걸렸는데 오너가 승계를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이슈가 될 거거든요. 지금처럼 위아무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아까 뭐 PBR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의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는 퇴직연금에 대한 활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이 다시 떴던 아베노믹스잖아요, 사실은요.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사실은 저는 코스피가 더 성장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본시장의 핵심이 사실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전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의 그 오너 리스크가 했던 가버넌스가 바뀐다는 전제 조건 하에 들어간다면, 저는 더 좋은 이제 자본들이 투하가 되고 좋은 회사들이 나오고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또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훨씬.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해직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인력은 더 많이 이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에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인 것 같아요. 오래 보면.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퇴직연금도 있지만 저는 이제 주식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주식은 또 다르게 하거든요. 완전 베팅이거든요. 주식은. 오늘 주식에 대해서 한번 주식을 비상장 주식과 상장 두 개를 바라보면서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홍 선생님부터 한번 좀 주식 상장과 비상장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이 AI 시대에. 비상장? 비상장 주식은 없고요. 예, 저는 주식 비중 큰 게 RSU 비중이 좀 커요. 근데 작년 3년 동안 회사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한 3배 올랐나? 근데 밥 한 번 안 사? 아, 진짜 욕심쟁이다. 어디, 아니, 세 배가 올랐다고요? 근데 밥을 한 번 안 사? 뭐 하는, 아, 계속 하시죠. 한 3배 정도 올랐고, 이제 주식 아, 잠깐만. 진짜 화나는데. 아니, 세배 보면, 어디 밥을? 그러니까 근데 RSU라는 게 3년 전에 딱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매년 이렇게 받잖아요. 야, 이 방송, 하루 평가하라고 들어가는 거야. 말 잘해. 이제 가세요, 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6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회사 그런 회사야. 그런 회사가 아니야. 그런 회사가 아니야. 그런 회사가 아니야. 아, 이상한 회사인데? 내가 그 작전 좀 붙은 거 아니야? 제가 그 생각을 했어. 이게 하나의 그 단위가 있잖아. 네. 이게 100, 200 넘었을 때, 100이 넘었을 때 빼야 되나? 200 찍었을 때 이게 막장인 것 같은데? 한 250에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갖고 거의 3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부럽습니다. 예. 진짜. 아, 나 정말 화나네. 퇴직연금을 열심히 안 하실 이유가 있었네. 네, 진짜.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되게 왜곡되게 누가 보면은 주식 꽤 좀 하는데? 그치. 전체 수익률 신주요. 그래서 좀 높은 신줄. 어디에 저렇게 저런 금액을 올까 그래서 개성 버핏. 개성 개성해야 돼. 그게 이제 좀 왜곡되는 면을 좀 빼면은 저는 테슬라를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해야지. 비중을 봤었을 때는. 요즘에 잠깐만. 아메리칸 파티? 자꾸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영재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우선 확실하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켰고, 전기차로 전환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무인차로의 전환에서 가장 앞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걸 또 하나의 뭔가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어서 그 시장의 기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본 건 저는 제 로봇인 거죠.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시장은 아직 안 열렸는데 가장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테슬라 시장이 나 때문 아닌가요? 처음에는 이분이 맨날 테슬라 얘기를 해가지고 싫어했었어요. 근데 제가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테슬라가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였었어. 처음에 내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둘 다 머리가 영민한 사람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마다 반론의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목표 지향점이 다른데 왜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를 툴로서 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인류의 종말이 어느 시점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백워딩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정치인들과 이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트럼프와 같은 사파 같은 인물과 극단적인 거를 도모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대에 우리 인류를 위한 혁신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정도의 생각과 배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던진 거고 지금도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아가 큰 사람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지금처럼 막 창당을 한다 이런 정치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어찌해야 될까 싶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냥 홀드를 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은 더 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게 2024년 7월이거든요. 그때가 230불이에요. 230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가 막 400불 넘어가고 막, 야! 이러는데 또 싸우고 헤어지고, 정말 어려운데, 저도 테슬라는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테슬라는, 전 딸도 테슬라 사주니까, 네.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배 오른 RSU하고 테슬라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식도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짬짬이 관심 있는 거.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SRL도 있고, SMR도 있고, SMR도 있고, SMR도 보니까 업체가 한 몇 군데 2개를 제가 샀어요. 하나는 플러스 60%, 하나는 마이너스 40%. 골드 플러스 20%. 가격만 똑같이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외 주식 중에 있는 게 뭐 MS도 있고, 이것도 가장 큰 건 테슬라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거 약간 스카우터를 보내듯이, 정찰병? 정찰병 보내듯이 쪼글쪼글 사. 저번에 그때 인텔 얘기 난 한번 했었잖아. 인텔 25배. 그때 본사에서 와가지고, 인텔 패턴트 자기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어마어마하대요. 해갖고 자기 사업 접고, 그러니까 패턴트 투어처럼 그 지적 자산 갖고 사업만 해서 엄청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다. 그럼 몇 주 사먹어. 난 안 샀어. 몇 주 샀어. 왜? 그것도 어때요? 지금 플러스 5%. 괜찮네. 많이 안 샀어. 쏟아놨네. 조금만 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스카우트 보내듯이 좀 사는 것들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대만 선생님은 어떻게 투자하세요? 저는 이제 직접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RSU가 있어서 이제 RSU로 받고 한 번도 안 팔았죠. RSU 받고 그냥 계속 되겠네.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학비로 그냥 쓰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슬퍼. 자신을 위해서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 그래서 퇴직연금 해야 돼. 그렇죠. 아직은 좀 내가 쓸 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RSU로 하면서 좋은 거는 이제 RSU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잊어버린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퇴직금이야, 그냥 없다 치고 있으면은 좋은 기업인 전제 하에서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저는 직접 투자해서 못 푸는 한을 퇴직연금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뭘까? 네. 듣고 계시는 팟캐스트 분들한테 RSU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Restricted Stock Unit의 약자인 거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직원에게 보상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이제 주식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주식을 제공하는 거고, 특히 이제 비테크 기업들이 RSU를 가지고, 리텐션이 강한 거죠. 사실은 리텐션도 있고 엄밀히 따지면 토탈 컴펜세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베이스 셀러를 RSU 합치하셔서 연봉의 개념으로 이제 제공을 주고 있는 것. 지금 용어도 근데 아마 낯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리텐션, 뭐
토탈 컴펜세이션, 베이스 셀. 그거 영어 표지 맙시다. 딥 월급에다가 네. RSU 던지고 이제 주식 네. 보상을 해주고 네. 그걸 다 합쳐서 하는 게 이제 총보상. 그렇죠. 이 개념인 거고, 그 이제 주식 보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주식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3년 동안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래 회사를 다닐수록 나한테 보장된 주식을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상승되는 기대치를 생각하고 이제 회사를 남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 직원들의 퇴사를 좀 막기 위한 툴로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같이 성장하는 개념에서 오너십 개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한국 기업들도 사실은 어떤 기업에서 RSU를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기업에서. 근데 반대했던 의견이 그거래요. 그걸 주면은 오너한테 반기 들까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스 님한테 배 아플 소리 또 하나 있겠네. 우리 회사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런 회사가 아닌데 사실 그런 회사가 아니긴 맞긴 해. 깜짝 놀랐어, 진짜. 우리 회사도 뭐 해주는 줄 알아? 뭐 준대? 받는 월급의 10%를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아, ESPP를 어. 쓰는군요. 그럼 40%를 매칭을 해줘.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팔 수가 있어. 그거는 완전 뭐 보너스지 뭐 사실은. 또 ESPP는 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이라고 해서 기업의 직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이건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그렇죠. 저 인전에서는 이제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야, 무슨 쓰고이네. 정말 좋네요. 그걸 안 샀어요? 와. 정말 좋네. 그거 아, 네. 전라도도 할 줄 알아? 미금이 그런 걸로 할게요. 저는 사실은 주식도 사실은 제 어떤 퇴직연금이나 주식이나 전부 다 너무 미국의 빅테크 오픈됐어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RSU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알파벳에 꽂혀 있어가지고 알파벳 좋은 것 같아, 알파벳. 알파벳 엄청 꽂혀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아니요 안 올라요. 알파벳은 안 올라. 잠재력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재미는 없어. 그러니까 진짜 세 보면은 제미나이 나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약간 원래 소프트웨어 수익 같은 것들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잠재성이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좋은데 항상 안 좋아. 얘가 주주 친화적이진 않은 느낌은. 그래서 저는 알파벳 갖고 있고 당연히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처럼. 뻔은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롱텀으로 굉장히 장기간으로 비전을 보고 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장기 보유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저는 그 퀀트는 아니지만 멀티플을 보거든요. 멀티플, 소위 PER이라고 하죠. 그렇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보는데 구글은 항상 언더 20예요. 20 미치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아마존이 제가 숫자를 이렇게 한번 36배, 40배 정도 될 것 같고, 테슬라 아마 지금 100, 아직 100 넘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멀티플이. 애플도 지금 한 35배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206불 중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구글을 이제 보고 있고, 사실 저는 미국 주식 볼 때 제가 주로 많이 참고하는 이제 투자자가 빌 에이크만, 펄싱 스퀘어, 빌 에이크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레이 달리오가 됐든, 아니면 세트 클라르만이 됐든 이런 사람들 보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워런 버핏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밸류 인베스팅을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빌레크만이 됐던 세트 클라르만이 됐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서치, 이 사람 구매들, 그 사람의 한 분기 사고 파일링 보면은 뭐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한 분기 늦게 사도 상관없다. 왜? 이 사람들이 한 분기만 보려고 주식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의 내용들 언제판에서 나오죠. 13F에 IF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13F가 뭐예요? 정말 그거 몰라요? 이거 지금 청취자를 지금 모욕하는 13F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참 진짜 나 오늘 아까도 말 실수해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3F는 SEC Form 13F라고 하는 건데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분기별 보고서여서 자산 운용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상장 주식의 포지션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후네요. 분기마다니까. 분기마다. 많이 늦으면 시작했겠지. 3개월까지네요. 빠르면은 뭐 며칠 수. 근데 저는 그게 때 되게 좋은 포인트. 사실 이분들 웬만하면 사면은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아직도 안 팔고 있거든. 예를 들면 뭐 팔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참고하는데 그중에 이제 비레크만이 이제 구글을 알파벳을 매매를 했었고 이미 최근에 우버를 엄청 샀잖아요. 또 비레크만이. 그걸 보면서 근데 저 우버는 손은 안 가는데 알파벳은 좋은 것 같아요. 제미나이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알파벳이 제가 지금 재미나이 칭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네. 네.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그 구글 서치에 AI를 모니타이제이션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를 좀 생각해 보면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서치에 지금 좀 다운턴이잖아요. 지금 오픈 AI나 챗GPT나 퍼플렉시티를 많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구글이 현재 갖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 유튜브 이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멀티플 20배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파벳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칼프 아주 이 사람도 저는 사실 좀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거고. 당연히 테슬라는 빼뜨릴 수 없는 사람인 거고. 갑시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건가요, 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 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AI 시대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적 자본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또 순수 자본, 돈이잖아요. 이걸 늘리는 데서 두 가지의 자본을 둘 다 좀 활용하시는데 좀 참고하고자 오늘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좀 부끄럽네요. 진짜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들으시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투자 얘기는 뭐 듣고서 뭘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만 얘기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른 건 떠나서 퇴직연금을 지금 놀리고 계시다면은 그냥 꺼내서, 상품 같은 거를 이것저것 사보시면서 이거를 직접 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뮤추얼 펀드 같은 걸로라도 이제 아까 우리 막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금융이나 뭐 S&P 이런 펀드나 ETF는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그냥 디폴트로만 안 놓아 두셔도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오늘 투자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근데 그냥 냉정해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저는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말 주변에 봤었을 때 투자에 무관심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투자의 방법을 찾고 특히 이제 JJ 콜린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Simple Path to Wealth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이분 투자 방식이 딱 하나예요. 그 VTI인가요? 그 벵가 대사원은 월드 그냥 사는 거. 이분이 이것만 사요. 전 세계 주식을 사는 그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나왔어요. 타이거에서 토탈 월드 모시기 해가지고 있는데 전 사실은 그거라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이 뭐였던 간에 결국엔 주식 시장이 어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멈추지 말자. 현재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더 좋은 거는 저희가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 하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AI 관련된 투자도 큰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라 투자해 보시면서 좀 더 돈이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바뀌거든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세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전 한 2회 전이었던가요? 뭘 얘기했었냐면 힌튼 교수와 서튼 교수 얘기를 했었어요. AI를 바라보는 극단적인 시각의 차이를 갖고 있는 틴튼 브라더스. 틴튼 브라더스, 그 3배 성장한 역시 3배 돈 번 사람은 다르네. 밥 한 번 안 사고. 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하는 시간은, 그 한 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막스, 우공. 정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